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약처와 통계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쭐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식약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목도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걸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마스크 대란이 왜 일어났었는지, 또 그게 어느 그 특정 업체에게 아주 그냥 집중적인 그 몰아주기를 통해서 어느 업체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과 그 추종 건달들, 또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썩어빠진 부패한 정치 집단들과 어떠한 함수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통계청장이 그 황수경이가 하는 여성분이 정말 그 준엄하게 업무를 잘 해오시다가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물이 참담하게 실패한 것이 통계로 또 그래프로 입증되고 났을 때 그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퇴출을 당하셨고, 이어서 그 대먹지 못한 한 남성 하나가 그 통계청장으로 와서 보온을 하겠다 그러면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식이 딸랑거리고 이 국가 통계를 조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국가 통계 내셔널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이 숫자와 정확한 이 팩트,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요, 이거 사형에 처해야 될 아주 그냥 악질범 중에 악질범입니다. 아무리 잿간놈을 그 통계청장에 앉혀줬다고 해서 그 거짓말의 문재인 집단에게 거짓으로 통계를 조작을 해서 그것을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김현미가 발표했던 모든 숫자들이 거의 다가 거짓말이고 조작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인가 했던 그 친구가 했던 그 통계 숫자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죠. 청와대에 있었던 홍장표라는 자가 있었어요. 아마 경제수석 했던 것 같은데, 이 홍장표가 또 이쪽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획책한 일은 범죄입니다. 범죄. 무슨 국가의 장기 정책을 위반하고 기획 건설하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 종목으로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국가를 농락하고 능멸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눈을 가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짓말로 국가 통계 숫자를 조작을 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근원을 밝혀야 되겠죠. 누구의 짓이었냐? 누가 원해서 네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통계를 조작했느냐? 그 본질과 그 원점을 파헤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짓의 지시를 내린 그 거짓의 중심부, 그 중심부는 파헤쳐서 어떻게 됩니까? 발본색원에서 영원한 종신령 내지는 사형에 처하는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거짓말, 부정의 이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바르게 된 역사 인식도 없고 또 객관적인 역사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2011년도 퇴사하고 그 모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들어가면서 느낀 게요. 기본적으로 이 직원들의 품성이나 충성도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우리 국가안전기획부만큼 되는 기관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이런 일반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는 점과, 세 번째, 거짓말을 없애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게 공직자들보다 조금 더 심하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자,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거짓말은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범죄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 최종 도착점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에 도달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약청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통계청에서도 지금 거짓말을 했고, 그 알량한 그 보직, 승진 이런 것에 목을 맸던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 그런 거짓을 증언하면서 문재인 감기에 작당을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왔던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처벌하는 게 보복입니까? 응징입니까? 보복과 응징은 우리 적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적을 이롭게 한 자들, 우리의 본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적들과 손잡고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회멸시키고자 노력한 그런 간첩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적죄고 국가반역죄고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보안사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을 능멸했고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어요.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짓말로 일삼은 식약청장, 거짓말로 통계 조작한 통계청장, 이런 이들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광화문 대거리 끌어내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북한식으로 하면 총살을 시켜야 될 놈들입니다. 어떻게 공직에 앉아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요, 내가 이 공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급을 해가지고 정무직까지 오르거나 국장까지 오르거나 해서 그 다음에는 국회에 진출하고 아니면 무슨 대사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평생 편하게 먹고 놀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요, 공직사회에 지금 팽배돼 있어요. 제가 있었던 우리 그 정보 조직에서도 무슨 국회의원이 되어보려, 또 어디 뭐 대사 한번 해보려고, 어디 또 이번에 뭐 대통령이 날 뭐 발탁 안 해줄까 해가지고 온갖 그 다니면서 그 애걸복걸하러 다니는 그런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자들이 일 맡기려면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하다못해 저처럼 북한의 전문 공작 요원들이나 비밀 요원들 만나서 접촉하고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북한인이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 몇 번이나 만나봤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밥 먹듯이 하는 일이지만 그 비밀 공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작 기본 계획서 한번 써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없어요. 그러면 자, 뭐 무슨 처장 했습니다, 국장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명함에다 담지도 못할 만큼 경력을 써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런 자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비밀 요원입니까? 천만의 말씀. 근처에도 안 가본 자들, 오로지요 입 새치혀를 가지고 그렇게 아첨과 교훈 영색으로 살아왔던 인간들이
간부가 되고 했던 게 지난 과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모사드 같은 조직 만들려면 그 되겠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모사드의 그 전설의 국장이 있어요. 밤의 황제, 죽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메이어 다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20대 청년 장교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특수부대 샤렌 메트칼에서 현장 진압으로 들어가서 수류탄을 들고 설치는 놈을 갖다 현장에서 때려잡았던 그런 무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오고 가는 전장에서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공작 요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 특수조직을 마치고 다시 모사드의 장을 맡아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워낙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 당시 수상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사드를 이끌어오면서 그 문관해야 다해갔던 그 당시에 약화되어 가고 있던 모사드를 뚜려 패고 조직을 강화시키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만들었던 메이어 다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메이어 다간은 저희들처럼 기본적으로 공수교육, 낙하산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대테러전, 수중침수작전 이런 거를 손에 익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뭔지, 비밀이 뭔지, 공작사업이 뭔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를 체득해서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보기관을 보면 무슨 매무시 봤다고 오고 또 누구 가방 못지 하다가 뭐 어디 정치권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 또 오고 에? 어떻게 줄 잘 서가지고 민변에 또 있던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똥별 달고서 또 정치권에 들어갔던 그 군 출신들이 또 국회의원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오고 자 그러면 과거에 박정희가 설립할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이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자기 통치권 차원에서 유지 또 활용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비밀기관의 공작관들이요.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도 그 누구도 이거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우리 선배 공작관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요원들의 사명이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무슨 정치권에 기웃하고 뭐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이렇게 동냥하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프로필 보지 않습니까? 명함 한 장에 안 찹니다. 무슨 뭐 초빙교수, 겸임교수, 뭐 무슨 아유 참 보기 나쁘을 정도로 많고 또 거기다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도 써. 어느 대학교.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이라 그러면 그 좋은 학교예요? 스카이 대학이? 네? 스카이 대학이 좋은 학교입니까? 저는 비즈니스 때문에 주로 양대 진영이라고는 중국과 미국을 주로 제가 이제 다녔는데 그런데 가잖아요. 서울대학교 이런 거 지나가는 개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는 것들이 많죠. 뭐 지가 아니 그 시절에 공부 좀 어쩌다 잘한 거 가지고 대학교 갔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프리미엄으로 써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또 들어보시고 또 욕하실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또 폼 안 잡고 열심히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구수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빼달라면 빼줄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에 이 뭐 좀 배웠다고 해서 자기 그 명함에다가 뭐 직함 넣고 대학교 넣고 대학원 넣고 뭐 이거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자 뭐 국정원에서 뭐 했다. 이전 정부에서 네가 그러면 얼마나 아첨을 잘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와 능력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군요. 진짜 전문가시군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듯이
북한 사람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그 비밀 공작 사업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만일 해보셨다면은 그 기본 계획서, 우리 기업에서는 플래닝 단계라 그러죠. 그 플래닝 기한 하는 거, 그 기한서 몇 번이나 써왔어요? 물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뭐를 잘했어? 아부를 잘해서 거기까지 간 거지. 마찬가지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이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병들고 썩었는지를 갖다 깨달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라고 하잖아요. 보수 우익.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기회주의자들. 지금도 이 추위 때문에 이 전력난, 가스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산업자원부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빌부터 먹었던 그 거머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음이 제 눈에 보여요. 저들이 과연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의 공직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하급 쓰레기들인가?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 엄동소란에 이 추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떨고 있어요. 일본보다 78%나 비싼 가격으로 LNG를 미국에서 사와요. 또 동종 기업들에 비했을 때 2배 이상 비싸게 가스공사가 가스 계약을 해왔어요. 그것도 아주 장기 계약으로. 그럼 미국에서 쉘가스 팔아먹는 업자들,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미국 가스 수입의 세계 제2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스를 도입하고 하는 과정에서요,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석유공사의 직무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 국가정보기관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건 뭐 했냐 이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 동안에 중앙 지방정부 합쳐서 국가부채가 지금 1천조가 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영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실과 그 부채를 더하면요, 3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효율적이고 기민한 정부, 민첩하고 날랜 정부를 만든다는 말씀하셨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민하다, 기민이라는 단어는요, 이 기동성이 아주 민첩한 것을 말합니다. 기민하다. 영어로 뭐 agile 혹은 exile이라고 얘기하던데, 이런 그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정부 조직을 혁신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를요, 엄청 줄여버리고, 저 젊은 청춘들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저 하고 있는 저런 그 썩어빠진 사회 병리 현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정부가입니까? 절대로 못하죠.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많은 생산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세금을. 예? 국민들을 돈을 갖다가 가렴주고로 뺏어서 쥐어짜서 그 빼뜨는 돈을 가지고 무상, 기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눠주기 하잖아요. 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상, 기본을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듣보잡 이재명이라는 저런 친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빨리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요,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들, 특히나 외국 관련된 내용들,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시고
또 독일어 막 공부들 하세요. 외국의 통신사들은, 외국의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봐야 돼요. 제대로 그 언론 보도도 못하고 팩트 하나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 스스로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먼저 깨트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일요일날 경건하게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대요. 나를 믿는다고 분식하는 자, 거짓하는 자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넘쳐나는 가짜, 거짓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특히나 이 거짓말, 이거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들겨 잡아야 될 게, 일개 시골에서 약사하던 아저씨가 식약청장이 됐죠. 류모 씨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참, 그 사람이 식약청장 될 때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지만, 이 통계청, 이 국가의 이 어떤 그 100년 대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 자료를 거짓말로 위조했다. 이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검찰 진짜 이 너무나 이거 오버로드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식약청, 그 다음에 통계청,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아부하고 거기에 굴종해서 대한민국을 이 추락하는 지경까지 끌고 갔던 이자들, 반드시 참형에 처해야 됩니다. 참형. 참형에는 교수형도 있고 총사령도 있고, 단식시켜서 굶겨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거 사정당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하시고요. 이런 거짓말장이들, 이 거짓으로 공직생활 했던 자들, 이 반드시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검찰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으시게 조심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